네, 3단원 여러가지 기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과학 54, 57쪽, 실험 관찰은 25쪽입니다. 네, 탄산음료를 먹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탄산음료를 흔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더워. 오빠,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탄산음료 사오기로 할까? 그래, 좋아.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오빠, 얼른 다녀와. 알았어. 와, 오늘 정말 덥네. 얼른 가야겠다. 오빠! 무슨 일이야? 오빠, 올 때 탄산음료 흔들면서 왔어? 다 튀었잖아. 이게 왜 이러지? 미안. 여러분도 탄산음료를 마실 때에 빙빙이와 빙빙이 동생처럼 난감했던 적이 있나요? 탄산음료를 흔들거나 컵에 따르면 볼 수 있는 거품. 이런 거품은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온 것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영상을 잘 봤죠?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 속에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탄산음료 같은 용기에 마개를 따서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걸 본 적 있을 텐데요. 네, 선생님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탄산음료 같은 용기에 마개를 따서 탄산음료를 컵에 따르면 거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품은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온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하고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네, 그 밑에 기체 발생장치, 산소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기체 발생장치를 꾸미고 거기에 이제 어떤 약품을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면 어떤 약품이 사용되냐면 찾았을까요? 네,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진한 식초가 사용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다른 말로 소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에 소다, 식소다, 먹을 수 있는 식용소다, 그 다음에 식초,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 밑에 내용은 일단 핵심만 얘기하면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민 후에 이산화탄소를 모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55쪽에 역시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미는데 아래쪽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고온 가루로 되어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여기 보면 살짝 물을 조금 넣는 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은 전부 가루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넣으면 조금 더 이산화탄소가 잘 발생돼서 물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식초, 이왕이면 좀 진한 식초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이 핀치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네,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역시 유리판에 이렇게 잘 뚜껑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모은 다음에 이 성질이 어떤지 역시 산소처럼 색깔과 냄새, 또 향불,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석회수하고 섞이면 뿌옇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석회수까지 같이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성질을 알아보는 영상을 보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발생 장치에 탄산수소 나트륨과 진한 식초를 넣으면 이것이 발생한다. 정답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그 성질을 알아봅시다. 먼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고 탄산수소 나트륨을 4-5숟가락 정도를 넣은 뒤에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줍니다. 이제 진한 식초를 깔때기에 2분의 1 정도 부어주세요. 자, 그럼 핀치 집게를 조절하여 진한 식초를 조금씩 흘려 보내볼까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탄산수소 나트륨과 진한 식초가 만나자 거품이 발생하는데요. 아, 이 거품이 바로 이산화탄소군요. 여기서 잠깐!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체가 발생할 때에는 핀치 집게를 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 입구 가까이에 두어 이산화탄소를 모아볼까요? 처음 모아진 기체는 삼각 플라스크에 공기가 나온 것이므로 버리고 다시 모아야 합니다. 이제 진한 식초를 더 넣어 다시 한번 집기병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집기병에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집기병의 입구를 막고 집기병을 꺼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집기병 2개에도 이산화탄소를 모아주세요. 그럼 이제 3개의 집기병에 모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먼저 이산화탄소의 색깔과 냄새를 관찰해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든 집기병 뒤에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관찰해 봅시다. 네,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든 집기병의 유리판을 열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아볼까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든 집기병에 향불을 넣어 불꽃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어머, 향불의 불꽃이 꺼졌어요?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게 하는 성질이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가 든 집기병에 석회수를 4분의 1 정도 넣고 흔들어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오, 투명하던 석회수가 점점 뿌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험 결과 이산화탄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으며 물질이 타는 것을 막고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영상을 잘 봤죠? 네, 과학 56쪽을 보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냄새를 맡을 때는 직접 코를 대지 말고 좀 떨어져서 손을 이용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오는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을 이 안에다 넣어서 과연 이산화탄소가 이 향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관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석회수, 이 맑은 석회수를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원래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속에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관찰 25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1번 바로 볼게요. 색깔은 그렇죠. 없고, 냄새도 없고, 향불을 넣었으면 아까 본 영상에서 어땠어요? 네, 꺼지죠. 진짜 그런지는 우리가 학교에 온 뒤에 알맞은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수를 넣고 흔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뿌옇게 돼요. 뿌옇게 된다. 자, 그 다음 그 아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식초 대신 시큼한 거를 다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레몬즙 같이, 레몬즙, 시큼한 식초같이 시큼한 대부분의 그런 물질들은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식초 대신 레몬즙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흔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도 있겠죠. 탄산음료를 잘 흔들어서 풍선이나 다른 봉지에 또는 어떻게 잘 만들면 집기병 같은 데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걸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는데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있죠. 이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 드라이 아이스는 특이하게 녹으면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데 하얀 얼음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녹으면은 물이 되지 않고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려요. 사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돼서 공기 중에 섞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아까 보았듯이 향불을 끄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향불만 끄는 게 아니죠.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질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석회수를 뿌옇게 만들고, 그렇죠? 불을 끄니까 소화기로도 사용되고 얼려서 드라이 아이스로도, 그리고 녹여서 물과 같은 액체에 녹여서 탄산음료로도 이용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드라이 아이스는 얼음 상태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고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이것처럼 부피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이한 그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에서도 이 속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부피가 확 늘어나면서 발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자동 팽창 구명조끼에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아래에 여러분들 사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거를 당기면, 조그마한 기체통을 당기면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가 거의 고체 상태인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더 낫겠죠. 그 압축된 이산화탄소가 이 관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서 이 구명조끼가 갑자기 팍 늘어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예와 뭐 거의 같을 텐데, 이산화탄소를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의 이용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약 0.03%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 넣는 하얀색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든 것이랍니다. 또 위급할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요. 불을 끄게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만들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을 내는 데에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탄산음료를 흔들어주면 탄산음료 속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을 수 있어요. 또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도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죠. 그리고 기체 발생 실험 장치에서 진한 식초 대신 레몬즙을 넣어도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답니다.